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냅킨링의 부피를 구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중학생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냅킨링의 부피를 구하고 또 그 의미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적분을 이용해서 냅킨링의 부피를 한번 실제적으로 구해볼 거고요. 그리고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 냅킨링의 부피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냅킨링의 높이가 12cm인 경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다뤄볼 겁니다. 냅킨링의 높이가 h인 그런 경우를 다룰 거고요. 구의 반지름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계산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은 r인 경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냅킨링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의 일부분의 부피를 일단 구한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를 빼줘야 되겠죠? 냅킨링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구의 일부분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빼서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의 일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적분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빨간 축을 X축, 그리고 초록색을 Y축, 그리고 이것을 Z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냅킨링의 높이가 H가 되니까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이쪽 편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H,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이 점이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반지름이 R인 구의 일부란 말이죠. 그 부피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적분을 하면 될 거예요. 냅킨링의 부피는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인 구의 일부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YZ 평면을 중심으로 이 도형이 대칭이니까 굳이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적분을 안 하고 그냥 쉽게 0부터 2분의 H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그냥 단순히 2배 해주면 될 거예요. 0부터 2분의 H까지 구의 일부의 부피, 이걸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원기둥의 부피를 빼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원기둥의 부피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구의 중심이 지금 여기에 있죠. 중심으로부터 원기둥의 밑면의 원주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R이 되겠죠? 구의 반지름 R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기둥의 밑면에 중심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H고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밑면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면요, 루트 R 제곱 빼기 2분의 H를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밑면의 반지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기둥의 높이가 H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원기둥의 부피를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4분의 H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H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좀 정리하면 파이 H R 제곱 마이너스 4분의 H의 제곱.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이 부분 0부터 2분의 H까지의 구의 일부의 부피를 구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면요,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냅킨링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적분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공식을 이용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이 적분의 원리의 측면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뭐든지 원리가 가장 재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h까지의 구의 일부의 부피를 구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거예요. 자, 구분구적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곡선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우리가 넓이를 가장 구하기 쉬운 도형이 사각형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넓이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넓이를 사각형으로 근사적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잖아요. 사각형 하나로 이렇게 하면 넓이가 오차가 좀 나겠죠. 얼마만큼 오차가 나냐면 이 곡선의 윗부분에 있는 요만큼의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둘로 쪼개서 사각형 두 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사각형 두 개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만큼 줄었죠. 그럼 사각형을 점점 늘려볼게요. 점점 늘려보면 이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개수들을 무한히 늘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실제 곡선의 밑면의 넓이에 근접해 가겠죠. 구분구적법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곡선의 밑부분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도형의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입체에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도형은 냅킨링의 일부의 2차원 모습인 거죠. 이게 원의 일부예요. 반지름이 r인 원의 일부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색 선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냅킨링의 외부에 해당하는 부의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냅킨링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또 같이 회전을 시킬 건데 사각형 부분을 회전을 시키면 당연히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원기둥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의 일부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원기둥으로 근사적으로 구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각형이 한 개일 때 원기둥 당연히 한 개죠. 그러면 오차가 많이 납니다. 원기둥의 개수를 2개로 늘리는 순간 오차가 조금 줄어들죠. 원기둥 2개의 부피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개수, 즉 이 원판의 개수를 점점점 늘려볼 겁니다. 그래서 3개로 늘리면 오차가 좀 더 줄어들고 4개, 5개, 6개까지 늘려보면 오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걸 계속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값에 점점점 가까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개념도 필요한 거예요. n을 나중에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요.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부의 일부의 부피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냅킨링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2배의 0부터 2분의 h까지의 9의 1부의 부피, 그리고 여기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뺀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는 쉽게 계산을 해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쓰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것들을 기호로 좀 쓰겠습니다. 이 냅킨링의 부피를 V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0부터 2분의 h까지 9의 부피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를 C라고 할게요. 그런데 C는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구했죠? 파이 h의 r의 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아까 구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S의 값만 구해주면 냅킨링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S의 값은 0부터 2분의 h까지의 9의 일부의 부피예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0부터 2분의 h까지의 구간을 n개의 원판으로 쪼갤 겁니다. 0부터 2분의 h까지의 구간을 n등분해서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을 회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n개의 원판들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는 원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기둥들인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원판의 부피의 합을 일단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S라고 하는 값은요, n개 원판 부피의 합,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오차가 좀 생기죠. 이 오차를 없애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오차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한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합은 또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원판을 n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합이라는 기호가 있죠. 바로 시그마라는 기호예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 n개의 원판들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리미트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이제 n개 원판 부피의 합을 기호로 표현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시그마는 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합하냐면 합하는 대상을 뒤에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합하는 대상은 원판의 부피예요. 그런데 이 원판의 부피를 하나만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번째 원판의 부피라고 한 다음에 k의 값을 1부터 n까지 변화시킬 겁니다. k번째 원판의 부피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k의 값을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n개의 원판의 부피를 전부 다 합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k번째 원판의 부피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k번째 원판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0부터 2분의 h까지의 구간을 n등분 할 거예요. 0의 값을 x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n등분된 x의 값을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x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k-1 x의 k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2분의 h에 해당하는 걸 xn이라고 우리가 정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n등분 된 거죠. n 플러스 1개의 점들을 0부터 2분의 h까지 정했기 때문에 구간은 정확히 n등분 된 겁니다. 간격들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간격은 x1에서 x0을 뺀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표현할 때 델타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델타 x1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구간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델타 x2라고 하고요. 이러한 규칙으로 계속 붙이면 k-1부터 k번째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델타 xk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이제 제일 마지막 델타 x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첫 번째 원판이에요. 얘가 바로 두 번째 원판이고요. 자, 그럼
k번째 원판은 xk-1부터 xk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k번째 원판이 되겠죠. k번째 원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k번째 원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이 x의 값이 xk-1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xk-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함수 값, 이게 바로 이 반지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f의 xk-1 얘가 바로 k번째 원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 이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함수는 반지름이 r인 원의 일부예요. 반지름이 r인 원이면서 원의 중심이 지금 0,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함수 형태로 쓰기를 원하니까 양함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y의 제곱이 r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는 fx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r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함수는 루트의 r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k번째 원판의 반지름도 알았고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원판의 높이예요. 그럼 원판의 반지름도 알았고 높이도 알았으니까 그럼 k번째 원판의 부피를 우리가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k번째 원판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원기둥이기 때문에 그럼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 이게 바로 밑면의 넓이에요. k번째 원판의 반지름 f x k-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파이의 f x의 k-1 얘의 제곱, 이게 바로 k번째 원판의 밑면의 넓이고요. k번째 원판, 이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델타 xk였죠. 이게 바로 k번째 원판의 부피입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요. k는 첫 번째 원판부터 n번째 원판의 부피까지 전부 다 더하고요. k번째 원판의 부피는 파이의 f의 xk-1의 제곱 델타 xk, 요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바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고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분에 해당하는 델타 x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냐면 dx로 고쳐서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그대로 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 f xk는 x가 되고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에는 위끝과 아래끝 값이 필요한데 아래끝 값과 위끝 값은 이 적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k가 1일 때의 이 xk의 값, k가 n일 때의 이 xk의 값, 윗값 아래값으로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끝 값은 x0고 위끝 값은 xn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했듯이 x0는 0이고요 xn은 2분의 h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분은 0부터 2분의 h까지의 적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fx가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바꿔서 그냥 대입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h까지를 적분하는 거고요. 파이에 fx를 제곱하면 r제곱 빼기 x의 제곱이에요. 여기에 dx, 이게 바로 0부터 2분의 h까지의 9의 일부의 부피가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니까요, 그냥 계산만 계속 하겠습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적분을 해주면 돼요. r제곱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0부터 2분의 h까지의 적분입니다. 자, 그럼 2분의 h를 x 자리에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파이에 r제곱 곱하기 2분의 h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h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h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만 조금 해주면 되겠죠. 파이에 2분의 r제곱 h 빼기 24분의 h 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s의 값을 완전히 구해낸 겁니다, 여러분. s의 값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파이 2분의 r제곱 h 마이너스 24분의 h 세제곱. 자, 그럼 이제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랩킹링의 부피는 0부터 2분의 h까지 9의 일부의 부피의 2배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그냥 단순히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v는 2s 빼기 c인데요. 2배를 해주면은 파이에 r제곱 h 빼기 12분의 h 세제곱 빼기 파이 h r제곱 빼기 4분의 h 제곱. 정리를 해주면 파이 r제곱 h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h 세제곱이 빼기 파이 r제곱 h 더하기 4분의 파이 h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9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r이 포함된 항이 서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남는 것만 정리해서 써주면 6분의 파이 h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가 바로 냅킨링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냅킨링의 높이만 주어져도 냅킨링의 부피를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반지름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건 반지름에 상관없이 높이만 같으면 냅킨링의 부피는 똑같다, 이런 의미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개의 냅킨링의 부피를 비교하면서 부피가 6분의 파이 h의 세제곱이 되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었죠. 왜 6분의 파이 h의 세제곱이 되는가, 그 이유가 적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냅킨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발리에리의 원리는 경계면으로 둘러싸인 두 입체, 이거는 두 입체가 경계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건 두 입체의 높이가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정해진 평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자를 때 평행인 평면,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잘랐다 이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잘랐다. 두 입체의 내부에 있는 잘린 부분의 면적의 비가 항상 m 대 n이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라도 항상 m 대 n이면 두 입체의 부피도 m 대 n이 된다는 원리가 바로 카발리에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m 대 n 중에서 가장 쉬운 1대 1을 한번 적용해 보죠. 잘린 부분의 면적의 비가 항상 1대 1이다. 그거는 잘린 부분의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입체의 부피도 1대 1이 된다. 즉 부피도 같아진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높이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지금 이 평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의 넓이를 비교할 건데요. 지금 이 단면의 넓이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빨간색 단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노란색 단면의 넓이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모든 부분에서 이 단면의 넓이들이 일치합니다. 경계면인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입체의 부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러한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냅킨링의 부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냅킨링의 부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밑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넓이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단면으로 자를 것이냐? 임의의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의 중심으로부터 x만큼 올라간 그 단면을 구해낼 겁니다. 구의 중심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x만큼 이렇게 올라간 지점에서의 단면으로 잘랐을 때 평면, 그걸 구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구의 중심이 있을 때 구의 중심으로부터 x만큼 올라간 요 지점에서의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넓이를 비교할 거라고요. 일단은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겠죠. 원기둥이 일단은 안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x만큼 올라간 지점에서의 단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당연히 도넛 모양으로 생겼겠죠. 구의 외부에 해당하는 큰 원이 있겠고 원기둥에 해당하는 작은 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그게 바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될 겁니다. 원의 외부에 해당하는 큰 원에서 원기둥에 해당하는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이 단면의 넓이가 나온다고요. 작은 냅킨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단면의 넓이를 비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요, 우리가 또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긋는다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굉장히 쉬운 게 그냥 r이에요. 왜냐면 9의 반지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x만큼 올라간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높이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r제곱 빼기 x의 제곱, 이게 바로 큰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원기둥의 반지름입니다. 그쵸?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직각삼각형이 되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냅킨링의 높이는 h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2분의 h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똑같이 9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r이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또 작은 원의 반지름도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 있죠. 루트 r제곱 빼기 2분의 h의 제곱이니까 4분의 h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단면의 넓이를 구할 준비가 된 거예요. 단면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파이 루트 r제곱 빼기 x의 제곱, 이것의 제곱이죠. 이게 바로 큰 원의 넓이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루트 r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 이것을 이제 제곱하면 이게 바로 작은 원의 넓이가 되겠죠. 자, 계산을 좀 해주면 파이에 r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파이에 r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되죠. 아주 놀랍게도 파이 r제곱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것만 써주면요, 파이에 4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만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냅킨링에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큰 원의 반지름이 필요해요. 이건 9의 중심이랑 연결했으니까 반지름이 작은 9니까 스몰 r이라고 할게요. 스몰 r.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 건 x였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자, 요 부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죠. 루트 r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고요. 빗변의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에 해당하는 r입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똑같이 2분의 h예요.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루트 r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면의 넓이를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파이에 루트 r제곱 빼기 x의 제곱, 얘의 제곱이죠. 여기에서 작은 원의 넓이 파이에 루트 r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 이것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또 계산 들어갑니다. 파이에 r제곱 빼기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파이에 r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계산을 해주면 놀랍게도 9의 반지름인 스몰 r이 상쇄가 되어서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것만 써주면 또 파이에 4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아까 전에 구했던 중심으로부터 높이가 x만큼 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의 넓이가 큰 냅킨링에서도 파이에 4분의 h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나왔고 작은 냅킨링에서도 파이에 4분의 h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x를 특정
일정한 숫자로 지정을 해둔 게 아니잖아요. x는 어느 높이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높이가 x만큼 올라갔을 때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일치한다는 건 어떠한 평면으로 자르든 단면의 넓이가 일치한다는 걸 보인 것이죠. 그래서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일치하니까 카발리에리의 원리에 의해서 두 냅킨링의 부피는 같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냅킨링의 부피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반지름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냅킨링의 부피는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적분으로 냅킨링의 부피를 한번 구해봤고요. 그리고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높이가 같은 두 냅킨링의 부피가 같다는 것을 또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